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특별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다른 얘기인데요. 우선은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증권사를 이용해서 신용이라든지 담보대출을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위험합니다. 일단은 그 신용과 담보대출을 사용하실 때는 확실히 주식에 대한 공부가 완벽하게 되어 있어야 되고, 자신이 투자하고 있는 곳이 어딘지, 어떤 투자를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제대로 투자를 장기간 할 수 있는 그런 분석력이 겸비된 상태에서 하셔야 되는데, 그냥 단순히 주가가 빠졌다고 덥석덥석 사시게 되면 굉장히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기존 종목 플러스 신용담보대출까지 추가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어, 굉장히 좀 위험하다라는 거를 좀 먼저 공지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이라든지 뭐 작전주라든지 이런 종목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최대한 우량주 위주로 장기적으로 충분히 주식 투자 경험이 풍부한 분들 위주로 이 정도 선에서는 신용이나 담보대출을 사용해서 해도 충분히 나는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어느 정도 실력이 충분히 쌓였을 때 시작을 하셔야 되지, 그냥 무턱대고 하시면 큰일 납니다. 어쨌든 그렇게 잘못된 방식으로 신용과 담보대출을 사용하신 분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이자율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지금 보시면 뭐 지금 이베스트 투자증권 9.4%, 여기 또 어디야? 큰 금융사 일단 얘기해 볼까요? 키움증권 제일 문제죠. 심각하죠. 9.5%. 예, 키움증권, 예, 이 개인들의 이 굉장히 키움증권이 어, 위험한 게 무엇이냐면, 개인 투자자분들은 증권 거래 수수료가 낮으니까 뭐 키움증권을 쓰기도 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자율, 신용 이자율이 9.5%뭐 최고죠. 지금 보시면 하이 투자증권이 더 높네요. 근데 이거는 하이투자증권이 지금 최근에 이벤트를 해서 다시 4%대로 낮췄습니다. 그런 건 좀 체크하셔야 되고요. 그냥 조삼 모사죠. 이벤트에서 180일 정도 4% 주고 그다음부터 9%, 9.9% 때려버리는 거죠. 야 같습니다. 사람들이, 증권사들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이 이자율을 감당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흐름을 가져가면 상관이 없는데, 뭐 1년이고 2년이고 계속 이런 식으로 이자를 내다 보면 허리가 휘청하는 거죠. 네, 1년 동안 10% 이자를 내고 주식을 10% 수익을 내야 되는데 수익은커녕 마이너스가 나 있는 상태니 이 일이 참으로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도움을 드리는 부분은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아시는 분들은 당연히 아시겠죠. 네, 분명히 아실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혹시나 있을까 해서 제가 그 정보를 조금 드릴까 해서 오늘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주식 관련된 이야기가 아니고 증권사 신용이나 담보대출 거래를 혹시나 하시는 분들, 하고 계신 분들, 그런 분들에게 조금이나 도움이 될까 싶어서 얘기를 꺼낸 겁니다. 하라고 얘기 꺼내는 게 아니고 하지 마시고, 만약에 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자율을 조금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그 방법을 이용해 보시라 라는 겁니다. 자, 우선은 지금 키움증권, 뭐 그다음에 뭐 우리 많이 쓰는 미래에셋증권 7%, 그다음에 대신 8%. 메이저 증권사들이 오히려 갑이기 때문에 소형 증권사들은 이자율을 최대한 낮추려고 하는데, 메이저 증권사들은, 네, 죄송합니다. 잠시만. 네, 어, 메이저 증권사들은 이제 어떤 증권사나 은행이나 금융 거래를 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한번 자리를 트면 잘 옮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어렸을 때부터, 젊었을 때 20살 때부터 국민은행을 쓰시던 분은 60 죽기 전까지 계속 국민은행을 씁니다. 마찬가지예요. 증권사도 처음부터 미래에셋증권 쓰신 분들은 뭐 10년, 20년 지나도 그게 익숙하기 때문에 잘 옮기지 않아요.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그런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저렇게 굉장히 고금리, 거의 뭐 고리대금업자 수준이죠. 뭐 내 주식을 가지고 내가 담보를 대출 받아서 이자를 쓰는데 10%씩, 뭐 9%씩, 8%씩 이자를 받는다는 거는 고리대금업자나 상관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제가 팁이 된다면 팁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자, 어쨌든 자, 요거는 이제 그만하고, 자, 그래서 이렇게 네이버 검색하셔가지고 이제 스탁론이라는 걸 이렇게 검색하시면 됩니다. 아, 스탁론 뭐 안 좋은 거 아니야? 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거 뭐 사기 업체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가 스탁론을 홍보하는 게 아닙니다. 이 스탁론이라는 말 자체는 지금 보시면 주식담보대출을 스탁론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증권사를 이용한 스탁론은 너무 고금리이기 때문에 이제 저축은행을 끼고, 저축은행에서는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증권사는, 스탁론 회사는 굉장히 많습니다. 뭐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 스탁론을 하나씩 비교 분석하시면서 가장 낮은 금리를 이용하고 있는 스탁론을 이용해서 뭐 하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이제 스탁론을 뭐 클릭을 해서 들어갔는데,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최저금리가 2.9% 정도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스탁론을 사용할지는 본인이 판단해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들어갔는데 그 스탁론 금리가 최저금리가 얼마예요? 물어봤을 때 2.9%라고 얘기하는, 3% 이하라고 얘기하는 곳과 얘기를 해서 이제 하면 되는데, 근데 문제는 내가 이미 지금 주식담보대출을 쓰고 있어서 주식을 다 팔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거 팔기가 너무 지금 힘듭니다. 솔직히 힘들어요. 그쵸? 그래서 이 스탁론 업체들이 머리를 썼습니다. 먼저 그 증권사, 예를 들어서 뭐 키움증권사에 돈을 입금을 해드립니다. 여러분의 계좌로 스탁론 회사에서 1억이라는 담보대출을 쓰고 있다면 그 1억을 갚아드려요. 그러면 주식은 매도를 안 해도 되겠죠? 그대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이제 증권사를 옮기든지 뭐 이제 뭐 다른 증권사로 이렇게 옮겨가면서 이제 스탁론에서 이제 다시 대출을 일으켜서 1억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2.9%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위험한지 안 위험한지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얘기 드릴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주식 계좌는 내 계좌에서 내 계좌로 옮길 수 있고, 내 계좌에서 타인 명의로 계좌로 옮길 수 있는데, 일단 인터넷상으로는 내 계좌에서 내 계좌로밖에 옮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굉장히 좀 안전한 부분이 있다라는 걸 좀 얘기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스탁론 자체가 이제 뭐 1년 보통 이제 계약 기간이 있는데, 뭐 1년 정도 금리를 했을 때, 뭐 6개월 정도 금리를 했을 때,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좀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선취 수수료라는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선취 수수료라고 해서, 취급 수수료라고 해서 어떤 스탁론들 같은 경우는 뭐 2%씩, 예를 들어서 금리를 2.9%를 해줄 테니까 내가 2.2%의 취급 수수료를 받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 것은 토탈 금리로 하면 5%가 넘어버립니다. 그건 하면 안 되세요. 그래서 우선 체크해야 될 게, 선취 수수료, 취급 수수료가 있냐 없냐를 물어보시고, 없다. 없는데 금리가 몇 프로냐? 2.9%. 그러면 앞에 뒤에 거 다 떼고 연 평균 금리가 2.9%가 맞냐라고 다시 체크를 해서 맞다라고 하면 그때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어떤 스탁론 업체를 해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떤 뭐 키움증권에서 내가 1억 담보대출을 9%로 쓰고 있다. 주식담보대출 신용을 하고 있다. 그런 분들은 금리 부담이 너무 된다는 거죠. 왜? 지금 내가 수익 중이시면 상관이 없는데 손실 중에 이자까지 내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업체들에 대해서는 어떤 업체를 할지에 대해서는 제가 클릭을 하지 않겠습니다. 왜? 그러면 야, 너 그 업체 지금 광고하는 거 아니야? 라고 오해를 또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제가 얘기 드렸으면 이제 그 다음 단계는 본인 스스로 찾아가십시오.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예, 그 정도도 못하겠다. 그러면 그냥 이자 9% 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자를 3%대로 낮추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클릭을 해보세요. 클릭을 해서 전화를 하세요.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제가 문의했던, 말씀드렸던 선취 수수료 얼마예요? 취급 수수료 얼마예요? 연 토탈 금리 2.9% 맞아요? 라고 다 체크하고, 그 회사가 홈페이지가 어디 있는지, 강남에 소재했는지, 뭐 영등포에 소재했는지, 여의도에 소재했는지 체크하고, 검토할 거 검토해야 되고, 그 다음에 조심해야 될 게, 레버러지 업체는 절대 쓰시면 안 됩니다. 레버러지 업체. 내가 내 돈이 이제 1억 있는데 10배 레버리지 써서 10억을 쓸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업체들은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겁니다. 그런 거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제가 오늘 좀 설명해 드렸는데, 정리를 하자면, 지금 고금리 증권사에서
주식담보대출이라든지 신용을 쓰시는 분들은 지금 주식 투자 손실이 도 힘든데 이자까지 부담이 클까봐 제가 그것을 사용해라는 게, 앞으로 신규로 이 스탁론 업체를 이용해서 주식을 막 담보대출 써서 해라는 의미가 아니라 사용하고 있으신 분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오늘은 조회수가 좀 떨어질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해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해드린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스탁론이라는 업체가 있는데, 이 스탁론이라는 거는 주식담보대출이다, 주식신용이다, 이런 것들에 대한 용어고요. 그 어떤 업체를 쓸지는 뭐 굿스탁론을 쓸지, 뭐 지금 골드스탁론을 쓸지, 춘자스탁론을 쓸지, 뭐 제로스탁론을 쓸지는 하나씩 검토를 해서 전화를 해서 취급 수수료가 0%고 선취 수수료가 0%고 토탈 연간 수수료가 2.89%, 뭐 3% 이하인 업체와 계약을 하셔서 6개월 단위든 1년 단위든 토탈해서 4% 이하로 금리를 낮추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뭐 도움이 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나 이미 알고 있는데, 알고 있으신 분은 그냥 사용하시면 되시고, 모르시는 분들만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주식시장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이제 또 화이팅 하시고요. 지금 스탁론이라든지 뭐 담보대출 쓰고 계신 분들은 많이 힘드실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힘내시고, 앞으로는 나중에 증시가 상승되면 전량 정리하셔서 현금화, 담보대출이나 신용 부분은 다 정리하시고 본인 주식만 잘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